뭐가 매출액이죠?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뭐가 정말 그대로 영업이지? 매출액. 어? 매출액의 뜻이 뭐예요? 본인이 판 금액. 기업이 판 금액, 네. 판 금액. 오케이,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영업해서 본 네, 이. 영업했을 때 번 이익? 그럼 당기순이익은? 네. 당기순이익은 이익에서 아, 아예, 아예, 당기순이익이.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네.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듀퐁이라는 이게 저 화학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듀퐁 분해라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ROE가 뭔지 알아요? 들어는 봤습니다. ROE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곱하기 1 더하기 부채 비율이다라는 이런 분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해를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설명할 거라고. 그냥 지금 몰라도 돼요. 오케이. 자, 재무제표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재무상태표,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그죠? 재무상태표는 뭐가 재무상태표예요? 재산의 상태를 뭔가 표현했는데 재산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뭐예요? 자산. 그죠? 예. 또 하나는 뭐예요? 자본. 또 하나는 부채예요. 왼쪽에다 자산을 표현하고 오른쪽에다가 부채와 자본을 표현해요. 그래서 오른쪽이 뭘 이야기하냐면 source of fund예요. 회사에서 뭔가 돈을 얻어냈는데 돈을 내 돈도 박아 넣었겠지. 그다음에 남의 돈도 박아 넣었겠지. 남의 돈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돈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자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돈을 모았잖아. 모은 돈을 가지고 뭘 샀겠지. 뭐 산 게 뭐예요?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뭐냐면 use of fund네. 돈을 어떻게 썼냐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라는 걸 이야기한 게 재무상태표예요. 그죠? 그러면 요 자산을 가지고 회사는 뭘 했겠어요? 돈을 벌었겠죠. 돈을 번 게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팔았어 돈이 들어왔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매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지? 그중에 매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매출 원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를테면 재료가 들어갔을 부품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부품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매출 원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뭐예요? 매출 총이익. 근데 매출에 직접적으로 뭔가 그 이 물건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재료비 같은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냐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판관비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판매 및 관리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뺀 게 뭐예요? 영업이익이라는 거지. 영업 활동에서 이익이 얼마나 벌어졌냐라는 거지. 근데 영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데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걸 영업의 수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 말고도 비용이 들어간 게 있다는 거지. 그걸 영업의 비용이라. 이를테면 우리가 돈을 빌렸어. 아까 부채로 돈을 빌렸어. 이자 비용이 나갔을 거 아니야. 이자 비용은 우리 영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지. 그죠? 우리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빌딩도 하나 있어. 그래서 빌딩에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았어. 그럼 그건 어디 들어간다고? 영업의 수익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나가야 될 게 더 있지. 뭐예요?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겠지. 그게 법인세야. 그걸 빼고 나면 진짜 남아있는 돈이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뭐 알아야 된다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여기 있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 남은 돈이 영업이익이고 영업에 간접적으로 집값 간접적으로 영업 외에서 뭔가 수익 비용도 고려하고 그다음 세금도 고려하면 당기순이익. 여하튼 최종적으로 받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이네. 왜 당기순이익만 보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도 보느냐 이런 거겠죠. 이 회사의 영업 자체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내는 거는 부업으로 돈 버는 건데 이 회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도 보지만 영업이익도 봐야 될 필요가 있네. 그냥 영업이익도 보는 거겠지.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얼마나 팔았냐에 나오니까 매수력도 봐야 되지 않겠나? 그죠? 예.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도 알아야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fon군해. 예. 두fon군해는 이거예요. ROE. ROE는 Return on Equity네. 그러니까 자본 이익률. 자본 이익률. 보통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자본 수익률이라고 번역하고 오히려 그냥 ROE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 리턴은 뭐냐면 profit이잖아. 이게 자본 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야? Average shareholders equity. 그랬으니까 여기 자본이네. 주자본이네. 주자본이고 net income이니까 여기 아까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눴으니까 주주가 투하한 자본 1원당 몇 프로 정도의 순이익을 얻었습니까? 그죠? 예. 이러면 이 회사가 주주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20% 벌었다. 그러면 좋겠죠.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줘. 그리고 매출액을 곱해줘. 그러면 요 두 개는 상쇄되니까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눠줘. 그 다음에 여기 총 자산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상쇄되니까 결국에는 ROE 보는 거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나 똑같네. 그지? 그러면 매출액분의 이 당기순이익을 뭐라 그러냐?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net profit margin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분의 매출액. 그러니까 주어진 이 총자산을 가지고 매출액을 몇 번 일궈냈냐. 그래서 그게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요. 얼마나 이 기업이 많이 돌리느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파이낸셜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자본이고 자산은 이제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본하고 남의 돈, 내 돈에다가 남의 돈 얼마 엮어가지고 자산을 만들었으니까 만약 이게 2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돈 100원하고 남의 돈 100원을 합쳐서 200원으로 뭔가 사업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자산은 뭐 더하기 뭐예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자본분의 부채인데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고?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1 플러스 부채 비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요 전체를 보고 파이낸셜 레버리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에쿼티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여하튼 whatever. 요거는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 매출액의 몇 프로냐. 그러니까 내가 그 100원어치 물건을 팔면 단기 순이익이 몇 프로 빠지냐. 그 말은 뭐냐면 비용 나가는 게 별로 없으면 여기 높겠죠. 그래서 이걸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고마진이냐 하면 애플이 고마진이에요. 애플은 요 네프로핏 마진이 한 4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팔면 40원이 이익으로 챙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20%안 될걸? 예. 하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안 될걸?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애플은 가격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아도 사람들이 기꺼이 이 물건을 사니 가격을 높여가지고 마진을 많이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 그죠? 예. 어, 이거는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막 많이 팔아가지고 뭔가 자산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이 ROE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효율을 이야기하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박리담이에요, 박리담이. 아까 하웨이가 아마 에셋 턴오버가 가장 높을 거라고. 하웨이는 싸게 팔아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먹는 마진은 적은데 대신에 마진을 막 쌓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일 거라고. 그죠? 반면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애플은 에셋 턴오버가 가장 낮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가운데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냐면 차별화도 못했고 그 다음에 비용을 낮춰서 방리담회라도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래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는 뭐 어떤 거예요? 이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원가 전략을 쓰고 있는 저비용 전략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스톡 인더 미들이지. 가운데 낑기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그리고 대기의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확하게 그냥 이 저비용으로 싸게 많이 물건을 팔든가 아니면 이 고품질의 높은 물건을 차별해서 팔든가 이게 답이고 가운데 낑기면 그 회사는 언젠가 찌그러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통 애플 같은 회사가 저 비용에 싼 제품을 만드는 걸 막 포커스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저 비용에 싸게 박리담하는 그 회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점 제품을 고급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크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땅콩 그 뭐냐 뭐 호두 까기 이런 거 있죠. 넛 크래커라고 얘기하는데 넛 크래커가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삼성전자가 있는 거지. 네. 그런 겁니다. 요거는 ROE를 높인데 어떻게 높인다고? 남의 돈 많이 빌려가지고. 근데 남의 돈 많이 빌리면 이 회사 비즈니스가 위험해져요, 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로 요걸 알면 요걸 해야 돼요. 가령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이 듀퐁 디컴포지션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별로 안 좋아. 이것도 별로 안 좋아. 근데 ROE가 높아. 이게 높아.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도 못하고 그렇다고 방해담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ROE를 높여서 주주한테 높은 수익률을 주는데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한다. 이런 겁니다. 자, 뭐, 예, 나와 있네. 그죠? 어, 그럼 높은 건 아니네. 25.3에. 예전에 내 계산했을 때 한 40% 나왔는데. 그죠? 아, 근데 지금 뭐냐, 그러니까 애플이 이것도 엄청 좋은데. 다른 것보다 훨씬 좋은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5.67? 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뻥튀기 했네.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보니까 이 재무 구조는 상당히 건전하네. 1.16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돈 100원 하고 남의 돈 26원 하고 해서 126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건전한 거다. 왜 이렇게 상당히 건전해졌냐면 옛날에는 요 숫자가 한 6, 7, 8 이 정도 됐다고. 97년에 한국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부채를 확 줄여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요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예. 미국 회사들은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쉐보론 빼놓고 전부 다 지금 저 파이낸셜 레버리지 큰 거네요. 그죠? 이 숫자에 의하면 이 자산 효율성은 어느 게 가장 높아요? 애플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가장 낮은 게 BOA. 그러니까 BOA는 자산을 엄청나게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매출은 별로 발생시키지 않는 게 BOA는. BOA가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은행이잖아. 은행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요? 싸게 돈을 빌려. 그럼 부채가 엄청나게 크지.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크네. 10.98. 내 돈 100원 하고 남의 돈 9.98인데 9.98이 예금이죠. 그죠?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까지 예대 마진돈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PM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3.0. 그죠? 그러니까 BOA는 완전히 다른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PM으로 이야기하면 PM이 가장 높은 게 BOA네. BOA고, 뭐, 애플도 되게 높은 것 같고, 삼전은, 떨어지네. 18.4에. 하웨이를 계산하면 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하튼 결론은 이겁니다. ROE가 높았으면 좋겠고요. ROE가 높은 게 PM이 높거나, 아니면 TAT가 높거나, 두 개 다 높게 이렇게 하는 회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또는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높아가지고 좋은 회사도 별로 안 그 ROE 높은 회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